지난 8일 석방 직후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지지자들에 대해서만 감사 입장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만에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총동원을 지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거나 이를 약속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극렬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을 약속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개별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불 피해자 위로의 글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대범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며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설치해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달이면 족할 것이라던 선고가 100일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 대통령도 석방 이후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지지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분신해서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위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단식을 하는 분들 멈추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대립이 격화되는 데에 대한 우려 이런 발언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그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우리가 항상 100점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시 나오면 광장의 정치로 뛰어들 것이다. 또 본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인 지지하다가 돌아가신 분, 또 단식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통합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런 메시지 내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갈라치기 정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보면 콕 집어서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 호명을 하고 있거든요.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도 정말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을 위해서 이제 행동한 사람들 또는 지금 보면 단식을 하는 분들도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 근데 사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최근에 민주당 당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권뿐만 아니라 지금 야권에서도 단식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금 며칠째 하고 계셔서 매우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서 실려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서 지지하는 분들은 애국 시민이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 혹은 탄핵을 촉구하는 분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런 갈라치는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외에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대통령이 검찰의 그 계산 실수만 아니었어도 저는 의도적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계산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좀 구속돼서 지금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석방이 되셔가지고 관저에서 참모들 시켜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관저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도의적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일으킨 이 국가적 혼란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나흘째 공개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9일 저녁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줘 고맙다던 인사에 이어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석방 뒤 이틀 연속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식사했고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는 발언도 참석자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회동 당사자들은 석방 이후 안보 인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대체적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강하게 결집하고 진보 진영 위기감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영향력은 확연히 커진 분위기입니다. 몸 조금 더 풀리시면 어퍼컷 하실 분이거든요. 예. 탄핵 심판 전까지는 자중할 거다 해서. 야권은 즉시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다. 내란 수계가 권영세, 권성동 두 권씨를 불러 쌍권총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인사차 만나는 것까지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남조차도 경원시하는 그런 논평을 낸 걸 봤는데 저는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도 석방 직후 윤 대통령이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주먹에서 근심과 자제를 볼 수 없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강경우파 보수처럼 행동할 것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을 딛고 가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나를 업고 가라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